조법에 있어가지고 목줄 길이, 그 다음에 원줄 길이, 그 다음에 찌위치, 그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천조법용 집어제,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어요. 근데 대충 비슷하게 맞추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이 부력에 맞춰가지고 그 부력하고 같이 내려가는 침강 속도의 집어제를 찾으면 일제든 국산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천조법에 쓰는 찌는 아까 얘기했죠. 10m에 제로제를 써가지고 부력이죠. 1000인데 요게 살짝 변천이 옵니다. 이게 이케나가 유지의 명인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빨라. 제로제로 찌를 쓰니까. 그래서 그분이 제로찌서부터 제로제로까지의 찌의 부력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수면이 있고 여기가 제로찌예요. 또 있죠. 그 다음에 요것이 살살 가라앉는 속도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제로제로가 되더라.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찌의 침강 속도가 패스트, 빠르더라.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로하고 제로제로의 침강 속도를 갖다가 나눠보자 했더니 4단계로 나눠줄 수가 있대요. 제로, 그 다음에 여기서 제로 1, 제로 2, 제로 3, 제로 4. 그 제로 4가 제로제로예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자기가 이 낚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로 2 정도 되는 다운되는 속도가 천조법에는 맞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새로운 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케나가 유지가 고유로 만든 거예요. 야마모토 하치로시는 그냥 기본.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주 면밀한 디테일성을 감안해 가지고 한 분은 이케나가 유지. 이분이 여기서 나온 것이 제로 C예요. 아마 요걸 해보신 분들 알고 이 제로 C가 도대체 왜 나왔는지. 바로 이케나가 유지가 얘기하는 제로찌에서 제로제로까지 내려올 때를 갖다가 그 안에 오는 거를 4단계를 나눈 거예요. 요 4단계 나누려면요. 봉돌의 무게가 100분의 1g 또는 200분의 1g 차이로 요 속도가 나눠져요. 찌에다 우리가 도장을 하잖아요. 거기다 한 바퀴 살짝 도장을 더했어요. 그러면 내려가는 속도가 바뀌어요. 그만큼 이 제로 C라는 찌는 아주 민감한 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법 자체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면은 왜 C를 했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그 대답도 재밌어요. 그분이 좀 유니크한 사람인데 제로를 좀 더 늦게 가니까 마지막 제로를 자기가 반을 잘라봤대요. 그냥 제로 C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하나 있어요. 요거는 별도 얘기인데 요렇게까지 나왔는데 한 부력 때문에 한 회사의 한 부력 때문에 헷갈려요. 이거 다 전부 다 쯔리겐에서 나오는 찌예요. 근데 쯔리겐에서 뭘 하냐면 이 제로찌가 있는데 제로찌가 이렇게 표면이 있는데 요거보다도 조금 제로찌가 여기서 요만큼 떴으면은 제로찌가 여기서 뜰랑말랑하고 겨우 떠 있는 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제로 알파예요. 제로 알파하고 제로 C는 틀립니다. 제로 알파는 제로찌를 부력을 죽여가지고 제로 알파로 만든 것이
요치고 제로 C는 천조법이 내려오는 속도를 가지고 따진 것이 제로 C입니다. 그래서 제로 C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개를 탁 만들면은 제로 C가 되는 게 10개뿐이 안 된대요. 그만큼 만드는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는 이제 됐어요. 제로 C의 G에다가 집어제에다가 그 다음에 이 기준은 뭐를 잡았냐면 1.5 목줄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1.5 목줄의 비중 1.78 그리고 원줄의 비중 1.12나 1.14를 가지고 이제 세팅이 다 된 거예요. 그럼 이걸 던져 가지고 물속에 이제 깔았지 않습니까? 그 깔았는 속도,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모양새가 된 걸로 인해 가지고 물고기에 어택하는, 쉽게 말하면 무는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조법을 이제 실시를 합니다. 수면이 여기 딱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평소 쓰는 원줄에 목줄을 달아가지고 내리는 방법하고 천조법식으로 그 목줄을 길게 해서 내리는 방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물론 이케나가 유지명도 이런 식이라고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현장에서 이렇게 실시를 해봤는데 자 낚싯대가 탁 와요. 이게 이제 낚싯대인데 여기서 딱 떨어져 가지고 제로쯤 요거는 일반 1.12짜리 원줄이에요. 그것이 이제 여기는 바닥이에요. 쫙 들어오잖아요. 1.12하고 바닷물에 비해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 그냥 이런 식으로 오다가 여기에 탁 제로찌가 걸리는 거예요. 또는 제로C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비가 정돈이 됩니다. 그런데 천조법이 딱 들어올 때는 똑같이 1.25 원줄이 딱 내려오다가 요 지점에서 직결이 되겠죠. 직결이 되면서 목줄이다 보니까 이게 1.78의 비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 다운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바늘이 있어요. 요 차이입니다. 이만큼 들어온 10m가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원줄의 1.12보다 이 부분이 이렇게 깔아앉아요. 가까운 데 가게 되면 요 길이를 잘 계산해야 돼요. 수심이 좀 깊은데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수심이 낮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수심이 이렇게 낮은 데 가서 걸리면은 수심이 낮은 데서 걸리면은 여기서부터 그 딱 오다가 그냥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돼 버려요. 이게 이제 밑걸림이 많이 되는 그 현상이거든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두 가지 현상에서 이 천조법에 있을 때 이 1.78 나오는 비중이 뭐가 좋으냐? 또 뭐가 나쁘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딱 걸렸을 때 뭐가 있냐면 조류란 게 있어요. 바다에는
아시잖아요. 바람이 이리 불어요. 이렇게요. 바람. 바람 하고 뭐 노래도 있는데 또 이쪽으로도 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이것도 바람. 조류가 바람은 이리 부는데 속조류 이리 가는 거예요. 간조. 일반적으로 간조에서 만조로 바뀌면은 이리 가요. 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즉 여기에 있는 조류 방향하고 속에 있는 조류하고는 같거나 틀리거나 이런 거를 갖다가 변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 물속에 못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여기 있는 조류만 보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가고 간조나 이런 영향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반대로 가는 거. 요걸 우리는 이단파라 그래요. 이단파. 그런데 바람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는 조류는 아무리 가도 70cm를 갖다가 잘 넘질 않아요. 그런데 이미 이 천조법은 찌가 70cm를 내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천조법이 아니고 제로가 아니고 뜨는 찌를 쓰게 되면 여기서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찌는 바람에 의해서 조류가 이리 가니까 여기로 가. 근데 요 밑에 있는 채비는 70cm를 지나가지고 이리 간다고요. 그러니까 밑밥을 때리면 이 밑밥이 턱 때리면 이리 해가지고 밑밥이 여길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쫄쫄쫄 내리다가 하면 이 밑에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쪽으로 밑밥이 이동을 한다고요. 이단파는 찌하고 밑밥하고 동조시키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런데 천조법은 이런 거 다 지워. 필요 없어. 그냥 쭉 내려가지고 바닷권으로 싹 내려온다고요. 즉 바닷권에서 노는 뱅에돔하고 만나기가 편해요. 이렇게요. 그러면 편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먹기가 쉽다. 그러면 천조법식의 이 채비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왜 뱅에돔이 그 미끼를 잘 먹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